이번 수업은 통합사유철학 강의 두 번째 시간 수평적 평면세계. 수평적 평면세계에서 첫 번째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이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에 조금 더 다가가 보도록 하자. 자, 도형으로 나타내보면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는 수평세계가 되겠지. 인식이 들어가면 수직세계가 되겠고, 수평세계, 존재와 의지의 이 평면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원리를, 삶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의지의 존재와 의지의 존재 과정, 의지의 존재와 작용. 또 다른 주요 영역은 의지의 존재. 우리 무언가 하려고 하는 욕구를 존재화시키는, 우리 무언가 하려는 욕구를 존재화시키는 또 다른 주요 영역은 문화의 존재. 그렇지? 뭔가 예술과 문화의 창조. 문화의 창조. 문화는 그것이 형상화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무형 존재로서 형상화된다. 형태가 없는 존재지. 예를 들면 문화. 우리가 어떤 축제를 즐기는 어떤 형태, 추석, 명절을 지내는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장유유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유교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형상화되지는 않지만, 형태는 없지만 무형 존재로서 형상화된다. 무형 존재는 반존재와 다른 건 알지? 무형 존재는 형태가 없는 그런 존재이고, 예를 들면 우리 여러 가지 명절 문화 이런 것들처럼 형태가 없는 존재를 무형 존재라고 하는 거고, 반존재는 그거랑 다른 거지. 이 자가 있음으로 해서 탄생하는 반존재, 이 자가 있다가 없을 때 나타나는 존재, 이것이 반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 그건 존재의 선형세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 의지는 그것이 존재화, 무형 존재화 되지 않으면 문화화 될 수 없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집단을 이끌려는 인도자의 의지 표출로서 이 문화는 그것이 존재화되지 않으면, 형태화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잃고 곧 파괴된다. 당연히 그렇겠지. 문화는 형상화된 틀 속에서 민중의 의지를 구체화시킴으로써만, 문화로서 비로소 탄생한다. 민중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도자 또는 지도자와 민중을 자신의 터무니없는 욕구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권력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 그렇지? 인도자 또는 지도자와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권력자는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 문화의 대표적 존재와 영역은 문자 문화이다. 한글 같은 문자가 되겠다. 문자 문화. 자신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글로써 표현할 때 자신의 의지를 존재화시키는 문자가 아니면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현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글을 쓴다, 사르트르의 글을 쓴다는 것도 그 책도 있지만,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도, 이런 것들이 글로써 표현되는 것이지.
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역이 되겠다. 자신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글로서 표현할 때 자신의 의지가 존재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철학적 어떤 컬럼을 하나 썼을 때 그 컬럼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란 문자, 심벌을 통해서 어떤 기호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 의지, 자신의 철학이 현시되는 거야. 이 문자 문화는 인간에 의해 의지되고 존재화되는 과정이므로 문화의 대표체이며 그러므로 동일 문자를 사용하는 종족은 동일 문화에 영향되어 있다.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저서를 남겼을 때 그 책 자체는 유형 존재로서 어떤 실체로서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무형적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다. 작가의 의도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진정한 인도자는 문화의 창조자이며 권력자랑 다르다고 했다.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는 인도자는 역사에서 망각된다. 즉, 자신의 집단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며 그것을 집단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문화의 창조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지. 그러나 현재 우리의 문화는 지도자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 즉 특수 목적을 가진 특수 집단에 의해 조금씩 운영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뭐 왕 같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을 대체해서 이런 대중매체가 메디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도자 없는 진정한 지도자지 뭐 대통령이야 있겠지만 문화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뭐 누군가 문화를 만드는 대통령,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 우리 사람들은 지도자 없는 시대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다수에 대한 모방만이 문화라는 미명 아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 잘 관찰하기 바란다. 존재의 의지와 작용에서 존재의 의지와 작용에서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존재의 의지와 작용해서 존재가 인간 의지에 의해서 그 모습을 변형시키는 과정은 단순하지만 다양하게 우리 삶을 재구성한다. 그렇겠지? 예를 들어보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존재로서의 가치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존재로서의 가치보다는 자신의 의지, 즉 사랑한다는 의지에 의해서 더욱 새롭게 부각되는 거다. 자,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존재와 의지가 작용하는지 이해되고 있지. 이는 존재 그 자체의 의미와는 다른 존재를 재탄생시킨다. 이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멋있는 형태를 진 남성이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성,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의지가 새로운 존재를 굉장히 또 다른 예는 자신의 아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지만 자기가 낳아 기른 아이는 아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의지가 존재를 새롭게 부각한 전혀 다른 존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미 없는 작은 글이라도 의지가 결합되면 선생님이 아까 이 자를 예를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자를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아주 정전자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잘 소중히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지. 작은 도지라도 의지와 결합되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선물이나 유품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겠지. 작은 돌이 아니라 어떤 보석보다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속 의지의 존재와 존재의 의지화에 대해서 자유했다. 지금까지 존재와 의지는 모두 인간에게 복합적인 작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의지와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존재와 의지를 개체로서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서서히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구성 요소, 의지와 반의지, 존재와 반존재, 인식과 반인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우리 삶의 사유작용으로서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구성 요소를 알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서서히 인식해 나갈 거야. 사유해 나갈 거야. 다양한 평면 세계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면서 삶은 조금은 질서를 가지고 다가오게 될 것이고 사물의 원리를 알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벌써 사물의 원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이는 삶의 공간 세계를 사유하는 근원적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 공간 세계, 우리 도형에서 인식과 존재와 의지가 만드는 공간 세계, 8개의 공간 세계가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근원적 방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공간 세계는 세 개의 평면 세계가 이루는 그런 세계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이 이 평면 세계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는 제1 사유 평면이라고 했었지. 가장 기본적인 평면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세계를 깊이 사유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나만의 고유한 인식이 발견되고 삶의 세계가 갑자기 조망된다. 이렇게 평면 세계 속에만 살고 있다가 인식의 세계가 딱 탄생하게 되면 그 인식의 세계 속에서 그 그래프를 보자. 이게 이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살다가 인식의 세계가 발현하게 되면 인식의 세계에서 공간적으로 의지와 존재 세계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미가 지구 표면을 구의 표면을 돌 때 구라고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의지와 존재의 평면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그 원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인식의 세계가 들어서면 인식의 세계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평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다. 자, 나만의 고유한 인식이 발견되고 삶의 세계가 갑자기 조망된다. 인식이 발견되면 갑자기 삶이 조망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를 제3의 탄생이라고 정의한다. 제3의 탄생. 이건 다른 책에서 공부하도록 하자. 그러나 제3의 탄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유 외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나 제3의 탄생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약이 되겠지. 그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것은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이루는 삶의 기본적 요소에 대해서
삶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두 강의를 통해서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를 공부했고, 이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만드는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 통합사회철학 강의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자. 자, 다음 시간에는 수평적 평면 세계의 두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두 번째 세계는 여기 존재와 반의지의 이평면 세계. 지금 수업한 건 의지와 존재 평면 세계였지. 다음 시간은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이 평면 세계가 구성하는 삶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우리 삶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삶의 원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의지와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평면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